여기는 문 열고 지층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호실은 2개 호실이며 내려가자마자 정면에 있는 호실이 제가 낙찰받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집안 내부 보이시죠?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독학으로 하면서 입찰 2번째 만에 소액으로 지층 빌라를 낙찰받은 사연이 있어 해당 스토리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낙찰된 분의 사연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2번째 입찰 만에 썩다리 빌라 지하 1층을 낙찰받았습니다. 물건의 스펙은 전용 면적 약 13평이며 감정가 5,500만 원부터 시작하여 반값인 2,700만 원에 49%대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부동산은 사용 승인일이 1994년도에 승인되어 약 27년도 극강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철저한 임장 활동과 호가디에 숨겨진 금매가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출구 전략까지 전부 구성 후 낙찰을 받았기에 너무 기쁘네요. 자, 해당 물건은 누가 봐도 투자하기 꺼려하는 조건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은 층수 지층이고 노후년도 또한 27년 이상 돼서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죠. 자, 부동산 가치가 뛰어나고 누구나 선호하는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5년 이하 된 신축, 트리플 역세권, 숲세권,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더 나아가서 창문을 열었는데 한강이 보이는 뷰까지 이런 부동산만 투자해야겠죠. 해당 조건은 주거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이긴 합니다. 당연히 해당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선호하는 부동산이겠죠. 그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 열심히 투자할 돈을 모을까요? 그럼 장담컨대 절대 투자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의 투자는커녕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적자만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결론적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잣돈 범위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 즉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시세 조사한 다음에 매입하여 가치를 부여 후 종잣돈의 보유금액의 2배 내지 3배 더 빠르게 불리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투자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재 투자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 그들 뒤에는 소액 경매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쌓고 자본금도 불려 현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다시 낙찰 후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부르고 낙찰가를 이야기하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2,700만 원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낙찰 금액이 2억 7천이라고 호명되었습니다. 법원 전체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찰자로 호명되어 앞으로 나갔죠. 나가는 1, 2초 동안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나는 2,700만 원을 쓰고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확인했는데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다행히 앞에 나가서 영수증을 주시는 집행관님이 낙찰가는 2,700만 원인데 2억 7천만 원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다고 말씀 주시네요. 진짜 피 같은 보증금 600만 원을 날리는 줄 알았습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은 법원에 방문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실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이 하는 실수하시는 부분들 3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기일 입찰표,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전체적인 입찰 봉투 등 도장과 사건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도장 찍는 것을 누락하거나 혹은
찍찍 그으면서 입찰 금액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해당 실수는 폐찰 사유를 해당하며 해당 경매에 있어 참여 조건을 상실하게 되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고 폐찰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입찰 보증금을 넣고 경매 신청을 해야 하는데 모르고 보증금을 넣지 않고 경매를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입찰 금액은 돌려받고 경매 참가에 있어 폐찰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실수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입찰 금액 5천만 원을 적으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너무 긴장돼서 모르고 0을 하나 빼고 500만 원으로 적는 경우이죠. 그럼 입찰하다가 집행관이 중간에 개찰하는 단상 앞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왜 최저 입찰 가격은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물건을 500만 원만 적어서 제출하셨나요? 보증금을 돌려드릴 테니까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투명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법원 경매의 집행관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분들처럼 그리 친절하진 않습니다. 자, 창피함은 잠시.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죠. 자, 그럼 반대인 경우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5천만 원을 적으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너무 긴장돼서 0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즉 5천만 원이 아닌 5억을 적게 된다는 거죠. 법원은 최저 입찰가는 정해놨지만 최고 입찰가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5억을 적은 내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는 너무 창피해서 그냥 낙찰 영수증 받고 나오게 되죠. 이후 집에 가면서 창피함은 잊은 채 고민하게 됩니다.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5억 주고 샀으니 이걸 잔금을 내야 하나? 혹은 낙찰 여부를 포기해야 되나?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결론을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낙찰 자격을 포기하고 최저가 3천만 원의 10%인 보증금 300만 원을 교훈 삼아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법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법원에서는 꼭 2번 내지 3번 정도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후기 내용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서 법원에 나와 낙찰받은 썩다리 빌라로 다시 재방문하였습니다. 임장할 때 사람이 없어서 집안 내부를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나 하고 이번에는 그냥 문을 확 당겨봤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니 이사 가신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문 열고 지층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호실은 2개 호실이며 내려가자마자 정면에 있는 호실이 제가 낙찰받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집안 내부 보이시죠?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냉장고 하나는 있는데 따로 보관하고 있어야겠네요. 그 외에 도배 및 장판 전부 새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또한 교체 및 필름지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방은 총 2개이며 방 내부는 지층이라 어두울 줄 알았는데 그럴저럭 환하더라고요. 이 또한 도배 및 장판을 새 것처럼 수리하여 새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타일, 샤워기, 거울 천장까지 전부 새 것처럼 되어 있어 크게 손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베란다는 역시나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페인트는 전부 까져 있고 곳곳에 먼지부터 곰팡이까지 전부 수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베란다가 있다는 게 어디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로 무장하여 열심히 수리해 볼 생각입니다.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집안의 컨디션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되고 명도 비용도 세이브되었으니 최대한 셀프 및 직영을 활용하여 몸빵하면서 인테리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대장TV 영상에서 인테리어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썩다리 빌라 인테리어 영상 많이 참고하여 돈 주고 못 사는 경험을 쌓아보려 합니다.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한 발짝씩 걸을 수 있는 좋은 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다들 포기하지 않고 작지만 그 위대한 걸음을 같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카페 회원님의 썩다리 빌라
법원 입찰 2번 만에 낙찰받은 후기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카페 회원님 후기를 올리고 나서 우리 대장TV 오프라인 실전 멘티반에 바로 지원하셔서 현재 교육도 받고 있고 실전 투자도 또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후 해당 빌라의 인테리어 완료 영상과 함께 매도 및 임차 구성 추후 후속편으로 내용을 전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소액 투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2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저런 빌라는 누가 사겠어? 저도 안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혹은 금주 내에 집 주변에 나가셔서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층 빌라들은 전부 공실이고 집주인이 없을까요? 아니죠. 전부 임차인이 살고 있고 빌라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즉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 소유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격 선정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든지 거주하고 살게 됩니다. 즉 현재는 지층 빌라에 살면서 돈을 모아 더 나은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거쳐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고 주변 수요 조사와 금매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금액 선정이 가능하다면 즉시 실행하시면서 자본소득을 세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로 소액 투자에 대한 편견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거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그걸 하냐. 그냥 돈 모아서 더 좋은 거 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부동산은 그만큼 지가 상승과 선호도가 높은 수요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되죠.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 투자는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투자함으로 나도 일하고 내 부동산도 같이 일해야 빠르게 경제적 자유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액 투자로 얻은 모든 경험들, 경매 입찰, 낙찰, 인테리어, 매물 홍보, 임대 및 매도까지 돈 주고 사지 못하는 실전 투자 경험을 하게 되어 다음 투자의 지름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누구도 소액 투자 경험 없이 정상에 설 수 없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번째 입찰 만에 썩다리 빌라 낙찰된 멘티분의 사연을 같이 공유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본인을 벼랑 끝에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절벽에서 떨어져 하늘로 날아오는 것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하늘을 나는 새는 없습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이 떨어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아주 작은 절벽에서부터 떨어지는 연습을 통해 높은 절벽에서도 떨어져도 훨훨 날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제가 같이 가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